가느다란 줄기 몇 개, 거의 자라지 않는 키, 운이 좋아야 꽃 한두 송이, 이런 상태라면 끝까지 봐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레마티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품종은 원래 느리다고 단정 짓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클레마티스가 느리게 자라는 이유는 겉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몇 가지 작은 실수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점은 이런 실수는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햇볕 잘 드는 곳에 심어줘도 식물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살고 싶은지 생각 중이야 라는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마티스가 사람들의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변화는 극적일 수 있습니다. 더 튼튼한 줄기, 더 빠른 등반 속도, 밑동에서부터 더 풍성한 분지, 그리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듯한 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글이 끝날 때쯤이면 클레마티스를 훨씬 빠르고 풍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중 4번째 방법이 가장 큰 반응을 얻는데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디 수입산 비밀 제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활용하면 클레마티스는 거의 반칙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응합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이 팁들은 서로 쌓여서 효과를 냅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기초는 무시한 채 화려한 방법 하나만 시도했다가 식물이 여전히 더딘지 의아해합니다. 클레마티스의 성장은 그저 강하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목 지점을 하나씩 없애주어서 식물이 원래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깊게 심기. 이것은 식물이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묘목장에서 클레마티스를 사오면 화분에 있던 것과 똑같은 깊이로 심으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에는 맞는 조언이지만 클레마티스는 대부분의 식물과 다릅니다. 클레마티스는 조금 더 깊게 심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인 크라운을 화분에 있을 때보다 보통 몇 센티미터 더 낮게 위치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식물을 너무 많이 파묻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바로 이 방식 때문에 숙련된 재배자들은 굵고 풍성한 클레마티스를 얻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느다란 줄기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줄기 아랫부분에는 새로운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마디, 즉 노드가 있습니다. 이 마디들이 흙 속에 치면 식물은 더 아래쪽에서 여분의 새싹을 낼 수 있습니다. 줄기 한두 개에만 의존하는 대신 더 넓고 촘촘한 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밑동이 생기면 그 위에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물도 더 잘 이동하고 영양분도 더 효율적으로 쓰이며 식물 전체가 더 강해집니다. 여기에는 2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갑작스러운 줄기 시드름 현상을 겪기도 하는데 어제까지 멀쩡하던 덩굴 일부가 갑자기 축 처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곤 합니다. 크라운을 깊게 심으면 흙 속에 보호된 눈이 남아있어 대체 성장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셈입니다. 이미 얕게 심어져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장 다 파낼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 부위 주변에 퇴비를 조금씩 쌓아 올려주는 것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심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아래쪽에서 더 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식물이 위로 뻗기보다 아래쪽에서부터 튼튼해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방법 D. 뿌리는 시원하고 그늘지고 안정되게. 클레마티스에 관해 자주 반복되어서 사람들이 흘려듣게 되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내리는 햇볕에, 바른 그늘에.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귀여운 정원 속담이 아니라 이 식물에 대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성장 지침 중 하나입니다. 클레마티스의 뿌리는 뜨거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한낮 뒤약볕 아래 건조하고 노출된 흙 속에서 열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식물은 스트레스 관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성장을 늦추고 밀어붙이기를 멈춥니다. 겉으로는 한동안 괜찮아 보여도 실제 성장에 대한 결정은 뿌리 부위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시원하고 촉촉하며 보호된 뿌리 부위입니다. 흠뻑 젖거나 숨 막히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상태 말이죠. 뿌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식물은 열 변화에 대응해 살아남으려 애쓰는 대신 오르고 가지치고 꽃 피우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밑동 주변의 멀칭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이나 판석을 이용해 뿌리 부위를 직사광선으로부터 가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클레마티스 앞쪽에 낮고 잎이 무성한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키 작은 다년생 식물이나 덤불형 지피식물처럼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으면서 밑동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라면 뿌리가 좋아하는 시원한 지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햇볕을 보면 더 많은 햇볕이 곧 더 많은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추가된 햇볕이 뿌리를 과열시키고 있다면 오히려 식물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만든 셈입니다. 윗부분은 계속 빛을 향해 뻗도록 두되 밑동은 그늘지고 안정되게 유지하세요. 이 두 조건이 함께 작동할 때 클레마티스는 훨씬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방법 3. 잘못된 지지대에 오르게 하지 말 것이. 방법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이미 다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클레마티스에는 지지대가 있고 지지대도 근사해 보이고 식물은 당연히 오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 흐느적거리고 옆으로 뻗어나가고 어색하게 매달리거나 아예 힘있게 오르기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클레마티스는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방식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담쟁이 덩굴처럼 접착 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게 감아도는 줄기로 지지대를 휘감는 것도 아닙니다. 클레마티스는 입자루를 이용해 오르는데 이 가느다란 입자루는 붙잡을 만큼 얇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칩니다. 지지대가 두꺼운 나무 널빤지, 굵은 금속봉, 넓은 장식용파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식물은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뻗고 닿고 붙잡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거나 흘러내립니다. 즉 식물은 스스로를 고정하려고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위로 자라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더 얇은 것을 마련해 주세요. 끈을 추가하거나 철망을 달거나 플라스틱 그물을 걸거나 지지대에 가느다란 가로선을 추가하세요. 지지대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클레마티스가 실제로 오르는 방식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손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행동이 아주 빠르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방향성 있게 움직이고 목적을 가지고 오르기 시작하며 방황을 멈춥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낭비되던 성장 에너지가 갑자기 높이와 구조, 꽃을 피우는 줄기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느리게 자라는 클레마티스 중 상당수는 사실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방식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순간 식물의 삶에서 엄청난 마찰이 사라집니다. 방법 4. 지렁이 분변토로 겉걸음을 주고 흙이 일하게 두기. 방법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극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특별한 개화 촉진제나 강력한 액체 영양제가 있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더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진 클레마티스를 되살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 중 하나는 그보다 훨씬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지렁이 분변토를 주는 것입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써본 적이 없다면 식물 주변에 넣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토양 개선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럽게 거대한 웃자람을 억지로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뿌리 주변의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분 균형을 돕고 미생물 활동을 뒷받침하며 식물이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하도록 돕고 표층 토양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클레마티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얘는 정원사들이 식물에게 먹이는 주면서도 흙 자체는 무시합니다. 위에 무엇을 부어줄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클레마티스는 뿌리 부위가 더 건강해지고 더 활발해지고 생물학적으로 더 살아있는 상태가 될 때 놀랍도록 잘 반응합니다. 식물에게 거칠게 충격을 주는 대신 더 나은 성장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본적입니다. 밑동 주변에 한 켤을 얹고 은한다면 표층에 가볍게 섞어준 다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식물이 점점 더 활기차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은 더 좋아 보이고 새수는 더 강하게 나오며 성장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덩굴은 더 큰 추진력을 얻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거운 시비에 비해 잘못 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물을 억지로 패닉 성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성장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하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좋아지면 클레마티스는 눈에 띄게 보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조용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종종 지나치는 방법이지만 나중에는 식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쓴 사람들입니다. 방법 5. 지금의 편안함이 아니라 미래의 튼튼함을 위해 가지치기. 여기서 많은 클레마티스 재배자들이 용기를 잃습니다.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못된 부분을 자를까봐 너무 두려워서 결국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설임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클레마티스는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밑동은 목질화되고 중간은 뒤엉키고 풍성해야 할 곳은 듬성듬성하고 정작 꽃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서 핍니다.
물론 클레마티스에는 가지치기 그룹이 있고 자신의 품종을 알고 있다면 그에 맞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떤 품종은 지날 자란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어떤 품종은 새 가지에서 또 어떤 품종은 그 중간쯤에서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 사항을 따지기 전에 더 큰 원칙이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낮은 곳에서 가지를 치도록 유도되고 일찍부터 구조를 갖추도록 할 때 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나무들이 너무 빨리 위로만 뻗도록 방치됩니다. 사람들은 덩굴이 오르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줄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종종 아래쪽에는 몸체가 거의 없는 가늘고 다리만 긴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 2년 후 사람들은 키는 크지만 풍성함은 없는 식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이것을 바꿉니다. 전략적인 가지치기는 식물에게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휴면을 깨고 나오라는 신호를 줍니다. 겹순을 유도하고 밀도를 키우며 그중에 더 많은 꽃과 더 강한 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넓은 골격을 만듭니다. 물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더 크게 키우고 싶어 안달인 식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키우려고 하는 와중에 무언가를 잘라내는 것은 감정적으로 거꾸로 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클레마티스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지치기가 종종 더 풍성하고 빠르고 균형 잡힌 덩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더 길게 자라는 대신 더 강하게 자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성장은 거의 항상 약하고 급한 성장보다 더 큰 보답을 가져다 줍니다. 방법 유깊게, 덜 자주, 리듬을 가지고 물 주기 방법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사람들이 애정을 담아 물을 준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주 물을 주게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매일 조금씩 뿌려주는 것은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흙 표면은 촉촉해 보이고 정원사는 식물을 잘 돌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뿌리 시스템은 이런 방식의 물주기에서 잘못된 교훈을 배웁니다. 벨이 흙 위쪽 2-3cm까지만 닿으면 뿌리는 얕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얕은 뿌리는 더위, 가뭄, 기온 변화에 가장 먼저 시달립니다. 뿌리가 얕은 클레마티스는 의존적이고 예민하며 자신 있게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식물이 손을 뻗어 찾아야 할 만큼 흙 깊숙이 수분을 밀어넣는 깊은 물주기입니다. 그러면 더 강하고 깊은 뿌리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을수록 물과 영양분에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외쪽 성장도 더 안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리듬입니다. 무작위로 흠뻑 준 뒤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찔끔찔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식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흠뻑 적셔주고 흙이 숨 쉴 시간을 준 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다시 제대로 적셔주는 방식입니다. 이 리듬은 클레마티스가 훨씬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칭이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몇 개 물을 준 뒤 멀칭을 하면 그 중요한 수분을 그 자리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증발을 늦추고 온도를 완화하며 앞서 말한 시원한 뿌리 환경을 뒷받침하고 클레마티스가 멈춰서게 만드는 급격한 스트레스 변화를 줄여줍니다. 이 조합은 강력합니다. 깊은 물주기 멀칭, 그늘진 뿌리. 이것이 날씨가 바뀔 때마다 당황하지 않는 뿌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안정될수록 식물의 윗부분도 더 기꺼이 빠르게 자라려 합니다.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이유로 흔히 비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물 관리가 종종 더 중요한 성장 지렛대입니다. 물 관리가 잘못된 클레마티스는 다른 무엇을 먹여도 진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방법실, 부드럽고 쓸모없는 성장이 아니라 꽃을 위해 먹이 주기 이거 역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충수를 두는 지점입니다. 클레마티스를 더 빨리 키우고 싶어서 강한 질소 비료를 찾습니다. 빠르게 초록빛을 띠게 만드는 종류의 비료 말이죠. 물론 이것은 많은 잎사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종류의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소가 지나치면 무성하지만 균형이 깨진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잎은 많지만 개화력은 부족하고 튼튼한 성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의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잘 피어나는 식물은 대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단계에 있으며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화를 뒷받침하는 더 균형 잡힌 시비 방식이 더 나은 장기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토마토 비료나 개화 촉진 비료를 사용합니다. 거대한 잎터미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줄기, 활발한 눈, 계절 내내 반복되는 개화로 이어지는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활발하게 깨어나 자라고 있을 때 먹이를 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이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그 균형을 기억하세요. 아래는 시원한 뿌리, 위는 좋은 빛. 클레마티스가 전체적으로 그늘에 파묻혀 있다면
아무리 영리하게 시비를 해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그냥 더 세게 먹이지 마세요. 더 똑똑하게 먹이세요. 어떤 종류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빨리 자라 보이는 식물이 항상 가장 잘 자라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클레마티스 성장은 튼튼하고 뿌리가 깊고 가지가 풍성하며 꽃이 많이 피고 소진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성장입니다. 7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이제 이 7가지를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튼튼한 밑동을 만들고 흙 속의 보존운을 보호하기 위해 더 깊게 심습니다.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도록 뿌리를 시원하고 그늘지게 유지합니다. 정원에서 보기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마련해 줍니다. 지렁이 분변토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식물을 아래쪽에서부터 조용히 깨웁니다. 덩굴이 그저 길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도록 구조와 강도를 위해 가지치기 합니다. 뿌리가 제자리로 내려가도록 깊게 리듬을 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잎만 조는 것이 아니라 개화 성능을 위해 먹이를 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7가지 팁을 듣고 나면 주말까지 정원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2-3가지만 고쳐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식물이 얕게 심겨 있고 지지대도 잘못되어 있고 뿌리가 계속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3가지만 바로잡아도 식물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기가 너무 얕았고 시비가 질소 위주였다면 이 조합만 고쳐도 식물이 빠르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핵심은 숨겨진 브레이크를 없애는 것입니다. 느리게 자라는 클레마티스에는 보통 이런 숨겨진 브레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마찰 지점들, 소소한 오해들, 하나하나는 극적이지 않지만 모여서 식물이 절대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괜히 졸린 듯 실망스러워 보이던 바로 그 식물이 갑자기 전혀 다른 덩굴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레마티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부족했던 상태에서 자신감 넘치고 성장으로 뒤덮인 상태로 바뀌는 과정.